사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누정 단계라고 하는데, 누정과 사정이 이행된 단계에서 뭔가 이제 요도가 좀 간질간질하거나 자극 증상처럼 나타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좀 상당히 불쾌한가 봐요. 불쾌하죠. 네. 남성분들은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쾌감이 딱 들면. 안녕하세요, 조혜진입니다. 중년 이후 부부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신 적 있나요? 그 이유가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바로 남성의 전립선 때문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주제를 명확하게 풀어보기 위해 비뇨의학과 전문의이신 파스텔 비뇨의학과 문경영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파스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명하신 또 조 원장님과 함께 또 이 어니스트 구독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비뇨의학과, 이렇게 언제 비뇨기과에서 바뀐 거죠? 바뀌었어요. 네. 이제 비뇨기과란 그 단어 자체가 음성적이거나 이제 뭐 남성 위주의 이제 그런 이미지가 좀 이제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신장, 뭐 요관, 뭐 방광, 전립선, 요도 여러 개를 이제 보는 과인데, 마치 이제 뭐 남성 쪽만 이제 보는 과처럼 이제 치부되다 보니까 이렇게 이름을 이제 비뇨의학과로 바꾸게 된 것 같고요. 환자분들은 뭐 잘 모릅니다. 네, 아니 저도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과인데도 잘 네네. 몰랐어요. 또 네네. 실은 이건 여담인데 산부인과도 여성의학과로 개명하자라고 하는 또 이런 것들 논란이 있었는데, 일단 산부인과 의사들 중에서도 반대하는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그렇군요. 네, 산과가 부인과다 이렇게 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무엇보다도 실은 다른 과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왜? 여성은 너희만 다루냐? 우리 다 여성을 다루는데 왜 여성의학과냐 해서 아직 갈등이 있는데, 네. 어쨌든 이 비뇨기과에서 비뇨의학과로 이렇게 이름도 바뀌고 또 보다 여러 환자들한테, 또 여성 환자들한테 좀 친숙하게 다가갈 네. 수 있을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노력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네. 네. 그럼 원장님, 정확하게 이 전립선이란 과연 어떤 기관이고 또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지 간단하게 설명 네, 부탁드립니다. 뭐 전립선 사실 되게 유명하죠. 남자분들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방광 바로 아래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좀 깊게 있는 이제 그런 호두 모양의 이제 장기가 되겠고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이제 전립선 액 자체가 이제 좀 이렇게 약 알칼리성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난관이라든지 이런 데가 좀 산성 환경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중화되면서 뭐 수정 능력도 향상시켜주고 정액의 일부도 만들어내고, 전립선 액 자체가 또 아연이나 구연산 성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방어막을 역할을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로 감염의 어떤 장벽으로 이제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되는 중요한 그런 장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성도 비슷한 기관이 있습니다. 네. 바로 스캔스 글랜드, 스캔선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인데요. 남성의 전립선과 상동 기관입니다. 그래서 네. 이 소량의 분비물을 생성하기도 하고요. 네. 또 성적 반응하고도 연관이 돼서 여성 사정하고도 사실 그렇군요. 연관이 보고돼 있기도 하고요. 물론 여기도 염증도 생기고 드물게는 암도 발생하고, 그런데 남성 전립선만큼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이 남성의 전립선에 보다 포커스를 맞춰서 중점적으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원장님, 이 남성의 전립선은 여성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뭐 이제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립선이 안 좋은 경우, 뭐 대부분 이제 흔한 질환들이 뭐 전립선 비대라든지 뭐 전립선염이 동반된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립선이 좀 안 좋게 되면 우선 소변이 조금 불편해지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뭐 부부관계 할 때 갑작스럽게 소변이 막 마렵다든지, 소변이 갑자기 뭐 실금처럼 뭐 찔끔 샌다든지, 뭐 상당히 이제 무드를 좀 깰 수 있는 이제 그런 하나의 증상이 되겠죠. 성관계 도중에서 도중에도, 그러세요? 도중에도 이게 소변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막 가게 된다든지.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여성들은 오늘 남편 몸이 안 좋은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야, 나 오늘도 거부당한 거야? 이렇게 약간 상처를 받기 쉬워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원장님. 맞아요. 성생활이라는 게 단순한 육체적 접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부 사이에, 파트너 사이에 그 유대감을 확인하는 통로인데, 이렇게 남성이 번번이 그런 일을 겪게 되면은 거리감도 느껴지고, 그렇죠. 또
이거 내가 진짜 싫어졌나? 네, 오해도 부부관계가 좀 생기고. 소원해지죠. 맞아요. 네. 이렇게 갈등이 생기게 되는 마음이 네, 있어요. 네.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가 맞아요. 같아요. 전립선 문제가 생각보다 부부관계에서 좀 중요한 포션을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많은 이제 중년 여성과 남성분들이 좀 놓치고 있는 경우들이 좀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전립선 뭐 배뇨장이라든지 뭐 사정을 한 다음에 뭐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으면 이제 전립선 쪽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사정을 하기 전에도 아픈가요? 사정을 하기 전에 아프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사정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누정 단계라고 하는데 누정과 사정이 이행된 단계에서 뭔가 이제 요도가 좀 간질간질하거나 자극 증상처럼 나타나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좀 상당히 불쾌한가 봐요. 불쾌하죠. 네. 남성분들은 관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불쾌감이 딱 들면 갑자기 발기가 확 떨어지거나 관계가 이제 원활하지 않게 이제 되는 경우들이 있죠. 되게 맞아요. 다양한 이제 그런 자기만이 느낄 수 있는 이제 증상들이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발기력이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악순환이 돌게 됩니다. 왜 우리가 모든 우리 몸의 기능들은 자율신경계가 지배를 하지 않습니까? 열받으면 막 갑자기 혀가 팍 솟죠. 그런 것들이 네. 다 자율신경계가 지배를 하게 되는 건데 발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부관계에 있을 때 어떤 이상 증상들 때문에 부부관계가 잘 안 될 시에 2차적으로 발기력들이 계속 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 환자 중에서도 난 노력하는데 이거 뭐 혼자만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남편이 뭔가 좀 해달라 하면은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일이 또 남성에게도 자신감이 또 떨어지잖아요.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꾸 거부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성은 오해하고 상처받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 뒤통수만 봐도 꼴리기가 싫다 이렇게 말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실 별거 아니지만 또 성생활이 원활하게 부부 사이에 이루어진다면 또 다른 것도 좀 요거 힘들어, 뭐 네. 요거 오늘 힘들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밥 먹는 뒤통수만 꼴보기 싫어지는 거죠. 네. 사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중요하죠. 네.